파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반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선재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은 아주 삼성 그룹주들 때문에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삼성전자는 안 오르고 주변에 대주주들, 삼성전자 대주주들만 왕창 올랐어요. 보니까 생명, 물산, 화재 뭐 이런 것들요. 네. 야, 이거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왜 얘들이 올라? 삼성생명이 11% 네. 상승했죠. 네. 삼성화재도 10% 오르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지수 2% 올랐는데 삼성 그룹주들이 엄청난 기여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5% 예. 정도, 6% 가까이 오르고. 네, 그리고 막판에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막판에 다시 추가로 조금 다시 올리더라고요. 물론 장중 고점까지는 못 올렸지만 막판에 올리는 것보다는 힘은 좀 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이긴 한데 또 아니 좀 오를 때 좀 같이 오르면 좋은데 하이닉스 왜 빠지는 거야? 진짜 안타깝네. 네, 하이닉스는 오늘 리스크가 좀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의 발열 노이즈와 TSMC의 이제 코어스 캐파 계획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조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이슈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올랐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별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니까 참 기가 차네. 심지어 오늘 그 엔비디아는 안 떨어졌어요. 그 주간 거래상으로 0.8%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네. 물론 오늘 밤에 이제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지만 발열 이슈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맞아요. 조금만 노이즈 나오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아직도 시장이 안 좋은 게 삼성전자가 촉발을 해서 시장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심리는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많이 오르고 추세적으로 좀 올라야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한 65,000원, 70,000원 근처까지 충분히 가겠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시장의 분위기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오늘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근데 바이오들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오 주식들 많이 하락을 네. 하더라고요.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해서. 근데 오늘 2차 전지주든 소폭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좀 너무 빠져서 그런지 오늘은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방어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은 큰 특징이 없어요. 그 코스피는 사실 외국인은 한 700억 정도만 매도했거든요. 평소보다 굉장히 작은 매도세고 네. 삼성전자를 1,600억 순매도로 끝났어요. 결국 매도했네. 예, 하이닉스도 1,100억 매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매도 네 그게 주력이었고 이거 두 개 합쳐서 2,700억 매도했는데 네. 실제 전체 수급은 마이너스 700억이니까 다른 데서 많이 샀겠죠. 네. 현대차 샀나봐. 뜬금없이 현대차가 오르더라고. 현대차는 200억밖에 안 샀어요. 네. 네.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에서는 크게 안 산 것 같고 저 밑에서 좀 골고루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험 섹터가 8.4% 상승을 했어요. 삼성생명과 화재 덕분이죠. 그리고 전기가스도 4%대 상승했는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4%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2차전지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 삼성전자도 좀 반등을 하면서 이 섹터가 2.9% 상승해서 끝났고 같은 섹터에 있지만 하이닉스는 오늘 3.6% 네. 하락을 했고요. 뭐 일진전기, LX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오늘 4%대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약간 양극화되는 느낌 좀 많이 갈렸습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는 뭐 조선 기자재나 이제 뭐 건설기계 쪽 뭐 재건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던 거 좀 조정을 받았고 방산주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전도 조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도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뭐 HBM 관련주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뭐 녹십자, 동아ST, 한올바이오, 대웅제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골고루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뭐 HLB가 25% 급등하는 네. 반면에 뭐 보르노이, 알테오젠, 뭐 바이넥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런 데는 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좀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바이오 특히 ETF가 좀 많이 떨어지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주말에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유튜버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네. 일단 과거 사례들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과거에도 근데 다 뭐 호재성으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매도 기회로 좀 활용을 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첫날이지만 외국인들이 평소와 같은 그러니까 예전의 자사주 매입 사례와 같은 모습을 오늘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10조 원 자사주 매입하겠다, 1년 이내에 분할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서 3조 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시를 내놨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오늘부터 매입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일단 자사주 신청을 안 했고요. 내일부터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주만 보면 한 2조 7천억 가까운 규모로 매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우선주는 나머지 이제 매수하겠죠. 네네. 그리고 뭐 PBR은 0.9배 역사적 그 저점 수준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금요일 날은 이제 7% 상승을 했잖아요. 야, 그거 그러니까 샜다고 막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 왜 정보가 샜어요? 막 이러고 씁쓸합니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 그렇죠. 사실 외국계에서 계속 연속으로 매도하다가 딱 대량으로 딱 금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날 장사 뭐 이사회가 있었고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해서 뭐 그런 의심을 하는데 사실 뭐 증거는 없고 의심은 할 뿐이죠. 근데 뭐 아이비들한테는 사실 이사의 결의가 나올 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뉘앙스는 좀 먼저 가지 않겠어? 준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비밀을 지켜달라. 준비 좀 해달라. 그러니까는 우리 뭐 자사주 매입이 있을 거, 아니, 그러니까 협의 같은 거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주관사랑은 협의하죠. 근데 그렇지. 주관사가 이제 삼성증권 이외에 뭐 다른 증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증권이랑 주로 하니까 그쪽에서 그쪽에선 미리 알겠죠, 당연히. 삼성증권의 그 자사주 매입하는 부서는 알겠죠. 근데 그게 차이니즈 월이라고 해서 말하면 말하면 안 되게 되죠.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새 나갔다는 의심을 정황적으로는 좀 받는 것 같아요. 7% 오르면은 이거는 그냥 이유 없이 거의 뜬금포 7%였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의심스럽긴 네. 하죠. 근데 정확히 우리도 모릅니다. 네. 네, 뭐 증거는 없습니다. 네네. 의심만 할 뿐이죠. 예. 네, 어쨌든 2015년에도 11조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했고 2017년에도 9조 원 정도 규모로 매입했는데 당시 주가가 각각 18%,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업황 사이클과 맞물려서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보수적으로 이번에는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 두 차례의 자사주 소각 대비해서는 효과가 이번엔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15년도 주가가 부진했던 당시의 이유는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른 다운 사이클이었다. 그리고 메모리 모든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번에는 삼성의 기술적 격차가 좀 뒤떨어졌기 때문에 삼성만 좀 안 좋았던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슈퍼 사이클이었다. 메모리 시장 자체가 전년 대비 60% 넘게 성장한 시점이라서 2016년부터 자사주 소각과 무관하게 업황을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번에 2025년도 메모리 시장 성장률은 17년처럼 막 62% 성장하고 이런 시장은 아닐 거기 때문에 7% 정도 올해 대비 내년도 성장할 걸로 전망되지만 26년도에는 다운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네.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폭발적 상승보다는 서서히 불확실성 제거해 나가면서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일단 연결 순현금이 삼성전자로 보면 87조 원 되게 현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사 순현금이 마이너스 16조 원 3분기 기준으로 작년에 돈 빌렸었죠. 디스플레이한테. 그래서 향후에 자사주 매입이 더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뭐 지속성 확인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과거에 대비 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절대 규모는 예전하고 좀 비슷해요. 다만 시총 대비 비중으로 보면 15년도에는 6%, 17년도에는 2.9%, 이번엔 2.8%입니다. 네, 15년 대비해서는 뭐 확실히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긴 하죠. 네, 어쨌든 오늘은 6%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개인들이 전부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올라서 한 10% 올라버려가지고. 오늘 근데 아침에는 반도체주들 처음에 잠깐 빠졌다가 반응이 좋았거든요. 한 10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을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수급상 이끌어줬던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시기에 다른 소부장들도 다 같이 끌어내렸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작용을 기대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만 올랐던 것 같아요. 소부장들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일반 레거시 밸류체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뭐 장비나 이런 쪽이 좀 빠지긴 해서 그 부분에 영향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벌써 10%가 넘게 올랐어 바닥에서. 좀 내일도 계속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11월 뭐 한 8일 정도? 그 이후에 좀 하락세가 좀 본격화됐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한 것들은 다 만회를 오늘 했습니다. 네. 예. 이후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발은 이제 그만 받고 이제 본 경쟁력이 올라와서 그럼요. 네. 해줘야겠죠. 지난 한 주 빠진 거 오른 거잖아요. 지난 한 주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네. 겨우 아직 좀 더 올라야 돼. 57,000원대였어 지난주 말에.
그러니까는 지지난주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 회복을 못했으니까 그건 회복되고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자체 체력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가 좀 과열이 되는 문제 때문에 고객사 인도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불거졌습니다. 미국의 IT 매체인 디인포메이션 보도였는데요. 네.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네, 블랙웰 GPU가 서버 렉에 연결이 됐을 때 과열이 발생해서 고객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 업체들한테 이 서버렉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라고 보도가 됐고 엔비디아 측도 뭐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는 투는 이제 지난 뭐 여름이었던가요? 그때도 설계 결함 이슈가 좀 불거졌었는데 그때 뭐 이미 다 해결된 이슈고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과 비슷한 톤으로 좀 답변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 한 3개월 정도 이 생산이 좀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12월부터 납품 예정이었는데 뭐 어떤 예상에 따르면은 한 1월 말 정도 그때서야 고객사 출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생산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탑으로 쌓아가지고 세팅해주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거로 봐야 되겠죠. 서버렉의 그렇죠. 문제니까. 네, GPU 하나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묶어버려서 서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열이 너무 많이 난다. 발열이 좀 많이 났다라는. 천와트면요. 집안에서 쓰는 전기 난로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전기 난로 2000와트더라고. 와, 집에 GPU 이거 하나 놓으면 집이 따뜻해질 것 같아.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탈이죠. 네, 어쨌든 요 소식이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사실 주말에 나왔던 이슈였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사실 반도체주가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시까지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생각보다 잘 이 이슈를 시장에서 소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재차 하락폭이 과하게 좀 커졌는데 이 영향이 좀 영향을 또 끼친 것 같아요. 디지타임즈 아시아에서 TSMC가 트럼프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코어스 용량 계획을 조정을 할 거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네, 확장하려던 계획을 재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HBM 수요가 감소할 만한 이슈입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렇게 밸류에이션 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HBM의 향후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코어스 캐파를 그대로 갖다 썼단 말이죠. 그렇죠. 네, HBM이 쇼티지고 부족하니까 TSMC에서 코어스 캐파를 늘리는 대로 HBM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이 코어스 캐파가 그대로 HBM 수요에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코어스 캐파를 생각보다 2배 늘릴 줄 알았는데 그보다 만약에 못 늘린다 그러면 HBM도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그만큼 못 쓰겠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좀 이게 보도의 정확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HBM 주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좀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언급을 하겠죠. 네,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한 21일 날 전달이 될 거고요. 그렇죠. 요 아마 이 과열 문제, 요거는 아마 엔비디아에서 답변을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고 답변을 할 거로 뭐 긍정적으로 답변하겠죠. 이번에도 코멘트 긍정적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TSMC의 코어스 용량 계획 조정은 TSMC에서 좀 정확한 답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실적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뭐 엔비디아가 코어스를 거의 상당 부분을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도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답이 한 절반은 이상은 맞을 테니까 이거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뭐 한간에는 이 설계 결함, 그 발열 이슈, 요거 가지고는 뭐 하이닉스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는데, 한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일단 굉장히 투심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죠. 네. XAI가 10만 개 필요하다 그랬어. 필요하죠. 엔비디아 칩 10만 개 사야 된다고. 살 사람들은 지금 막 사고 싶어 안달이긴 한데, 이 공급을 사실 이렇게 뭐 결함 이슈가 생겨가지고 못 해주면은 그만큼 매출이 인식이 지연이 되는 거고 그 밸류체인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급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스럽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지난번에 설계 결함도 그렇고 원래 이제 거의 뭐 제가 보기엔 지금 엔비디아 갈아 넣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이 타이밍이 칩 하나 새로 만드는데 한 2, 3년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지금 거의 매년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주기를 굉장히 앞당겼죠.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엔지니어들이 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HBM 관련주들이 특히 많이 빠졌고 전력기기주들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LB는 이제 표적 항암제 이제 리보세라닙이 FDA BIMO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임상을 진행한 주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FDA 절차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다고 해요. 지난 5월달에 FDA가 보완을 요구를 하면서 HLB가 그때 하한가 2번을 맞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건 통과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절차적 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 주가 너무 세게 올라 얘네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죠. 아 근데 얘네는 진짜 호재에 비해서 주가 잘 올라. 신기하더라고. 네.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의료 AI 뭐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또 루닛이 급등을 했고요. 비소세포 폐암 대상으로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협업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작년 초에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루닛이 루닛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첫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이 성사가 된 거고 이 조직 샘플 검사를 원래 방대한 양을 해야 돼서 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 루닛의 기술을 활용하면 5분 이내에 신속한 변이 여부 탐색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AI가 점차 많은 영역에 사용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바이오 영역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그 베조스도 이 의료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 나머지 바이오 업체는 미국에서 바이오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좀 약세 영향을 받았고 시총 코스닥 1위에 등극했던 알테오젠도 오늘 7% 가까이 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들은 오늘 뭐 상승한 회사도 있고 뭐 하락한 회사도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가스 운반선 VLGC 3,400억 규모로 두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27년도 12월 달에 인도할 예정이라서 정말 먼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올해 수주 목표는 벌써 146%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오션도 같은 이제 초대형 가스 운반선 두 척을 3,333억 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두 계약 간에 뭐 100억밖에 차이가 안 되네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을 했는데 요거는 27년도 11월 달에 인도할 예정이라서 두 회사 각각 뭐 현대중공업은 6%대, 한국조선해양은 2%대, 주가는 하나오션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했네요. 하나오션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서 오늘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금융위가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간의 일주일간 너무 낙폭이 크다라고 해서 2천억 원을 자금을 집행해서 밸류업 펀드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밸류업 펀드 이제 출시를 하자마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열심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일주일간 한 5.6%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는데 대외 불확실성 뭐 그런 거 감안해도 좀 펀더멘탈 대비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는 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인사들 그리고 뭐 금투협,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까지 여러 명이서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뭐 추후에 또 언제든지 시장이 또 불안하면 뭐 신용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던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한다던가 등의 시장 안정 조치도 가동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증권안정기금 옛날에 조성한다 그러더라고 말만 있다 그냥 없어졌잖아 코로나 때요. 네.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 좀 해. 그냥 좀 진짜 한번 좀 해봐. 말만 하지 말고. 말하면 이제 올라가니까 항상 여기 워낙 반응이 빠르니까 뭐 하겠다 하면 확 올라버리니까 안 해. 말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보빨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조금 실망스러워가지고 아니 실적이 좋아도 안 돼요. 지금 제가 한번 얘기해줬잖아요. 실적이 100%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100%또 100%또 100% 세 번 연속 100%가 났어. 물론 이제 워낙 적자에서부터 흑자 돌아서 100% 해봐야 얼마 크지 않지만 근데 다음 분기도 100% 나올 것 같거든. 주가 안 올라요. 떨어져요.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기업도 뭐 있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이 찌라시 영향 때문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게 좀 얘기가 많이 돌긴 했습니다. 네, 12월 달에 모라토리움 선언할 거다 이런
굉장히 좀 악의적인 찌라시가 나왔는데 네. 유동성 위기다 계열사가 롯데 지주 케미컬 뭐 호텔 롯데 롯데 건설 이런 데가 뭐 유동성 위기에 쌓였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했잖아요. 이것도 막 예. 거의 3조 원 주고 인수했는데 지금 막 1조도 안 되게 지분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는데 심지어 뭐 유통 계열사 중심으로 전체 직원의 50%를 감원할 거다 이런 류의 네. 약간 확인 안 된 찌라시까지 좀 퍼지면서 네. 오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시장이 아침에는 크게 이 소식을 인지를 안 하고 있나 싶었어요.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네. 뭐 상승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중간에 롯데온이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찌라시가 돈 거지. 뭔데? 모르던 사람까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뭔데? 공시로 뭔데? 되니까. 네, 롯데 지주가 오늘 6.6% 하락했고 롯데 케미칼이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 쇼핑도 6.6% 하락했고 롯데 정밀 화학도 3.3% 하락했고 그냥 계열사들이 다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지만 혹시 사실이라면 라는 리스크 그 불확실성 회피 심리 때문에 매도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하긴 뭐 케미칼하고 유통이 좋을 리는 없으니까 최근에. 예. 근데 이 회사 워낙 자산이 많은 회사라서 뭐 한두 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자산. 뭐 부동산도 많고 이것저것 많으니까 뭐 회사 하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한두 개만? 자산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화학과 지금 유통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화학 굉장히 안 좋고 건설까지, 예, 건설까지 안 좋죠. 세 가지가 안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하여튼 안 좋은 거 그 이상으로 조금 과장이 네. 덮여져 가지고 안 좋게 찌라시가 좀 돈 것 같은데 이런 근데 안 되죠. 이 회사가 휘청거리면 좀 심각하지 상황이.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사업상 변화는 없어도 요것 때문에 회사가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유동성이 타이트했는데 막 이런 거 돌아가고 유동성 위기설 뭐 이러면 뭐야? 주가 한 번 빠지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채무도 되니까. 굉장히 많아서 만기 연장도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채권자들이 오히려 겁먹으면 그렇죠. 만기 연장에도 안 해줄 수도 있고 맞아요. 하면은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기업이 더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어서 멀쩡하게 잘 갈 수도 있는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찌라시의 근원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